안녕하세요, 라운드커피입니다. 오늘은 칼리타라는 핸드드립 추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에서 추출을 하시는데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값들은 고정값으로 둘 거예요. 칼리타를 선택하신 분들은 원두를 구매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향미나 신맛이 강조된 커피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중배전 이상의 배전도를 가진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이 도구의 특징을 잘 살려서 좋은 커피를 추출하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바로 추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몇 가지 변수들은 고정값으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의 온도, 뜨거운 물의 온도는 85도로 고정을 할 거고요.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팔팔 끓인 물을 뚜껑을 열었을 때 한 3, 4분 정도 놔두시면 그 정도 온도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추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드리퍼에 담는 분쇄 커피의 양은 20g으로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총량이 한 200ml에서 300ml 정도 추출을 하게 될 텐데,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머그컵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정값을 두게 됐고요.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드립커피는 분쇄도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아요. 다만 가지고 계신 도구에 그냥 물을 흘러내렸을 때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물줄기의 흐름을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분쇄하고 있는 커피를 담았을 때 아래쪽에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이 이것보다 느리다, 방울방울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분쇄도를 더 굵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다, 오히려 빠르다, 너무 빨라서 이게 와류가 생겨서 소용돌이 치면서 커피가 꺼질 정도로 빨리 흘러내려간다 라고 하면 더 가늘게 분쇄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추출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나마의 핑카트만이라는 커피인데, 저희 공장에서 다루는 커피들 중에 제일 중간적인 배전도를 가지고 있어요. 신맛과 단맛과 고소한 맛의 밸런스가 좋고 깔끔한 커피라서 호불호가 거의 없는 밸런스가 좋은 커피라서 오늘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글라인더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글라인더 날부터 토출구까지 이미 예전에 분쇄했던 커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커피를 일정량 넣어서 일정량의 커피를 소비를 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사용할 커피로 린싱을 한번 끝나신 다음에 글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 g이다 라는 정답은 없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라인더 날부터 토출구의 길이만큼 평균적으로 고여있는 커피의 양은 밀어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업용 글라인더들은 그 토출구가 좀 기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분쇄를 해야 되고, 가정용 핸드밀들은 대부분 날에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서너 알 정도만 넣고 분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파나마를 20g 계량을 했고요. 계량된 커피를 분쇄를 했고, 이때 분쇄된 커피를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소금이랑 비슷한 질감이 들 때까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 필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난번 하리오와는 다르게 이 필터의 앞쪽 부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이 풀리지 않게 접는 방법은 어느 한쪽을 접었으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쪽으로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종이 아랫부분이 서로 엇갈려서 접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풀릴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이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어진 필터를 드리퍼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분쇄된 커피를 담아 주시고 바로 추출을 시작하시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커피의 표면적에 편차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탁탁탁탁탁 골고루 털어가지고 바닥에 탕탕 골고루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0g의 커피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85도 정도의 물을 준비를 하고요.
추출을 시작해 볼게요.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는 전체 추출량을 250ml 정도 추출을 할 거예요. 디캐싱을 위해서 커피의 전체 면적이 가볍게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부었고, 이때는 가장자리에 물이 흘러가 들어가지 않게 중앙을 중심으로 한 500원 정도의 사이즈로 물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때 투입되는 물은 한 30g 정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드리퍼의 바닥 면적을 봤을 때 드리퍼가 흥건히 적셔지지 않게끔 지금 가볍게 아랫부분에만 물이 추출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스가 뻐끔뻐끔 빠져나오는 과정이 끝나면 추출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추출을 하실 때 유의할 점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자리까지 물이 가게 되면은 리브를 타고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중앙을 지향하시면서 주전자를 회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은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커피가 꺼지기 전에 물을 다시 투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하류와는 다르게 투입되는 물의 양이 되게 적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추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뒤쪽의 쓴맛이나 바디감이나 후미들을 조금 더 추출을 해서 전반적으로 신맛부터 쓴맛, 바디까지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추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저만의 팁을 하나 공유드리자면, 저는 이 드리퍼 내부 수율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말인즉슨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커피가 말라가는 거를 보시게 될 텐데, 그때쯤 물을 투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장자리에 물이 차오를 때쯤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게 그때는 다시 또 주전자에 물을 투입하는 걸 멈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드리퍼 내부의 수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출을 하는 걸 저는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물론 커피의 특징이나 다른 여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레시피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0ml의 커피가 추출되는데 2분 55초에서 3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아이스도 마찬가지로 분쇄도는 소금과 같은 굵기로 분쇄하실 거예요. 아이스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도 여기까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85도 물을 준비를 했고, 분쇄된 커피 20g을 칼리타 드리퍼에 담았습니다. 다만 아까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총량 250ml를 추출을 했는데,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0ml 정도만 추출을 할 거예요. 디캐싱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장자리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중앙을 지향해서 물을 부어주시고, 물을 붓는 양은 그람수로는 커피가 들어간 양의 1배 내지 1.5배 정도, 20g, 30g 정도 되는 물의 양을 부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소량의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저울이 없으시더라도 이 서버 아래쪽을 보시면 물이 약간 아래 찰 정도만 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가스가 뻐끔뻐끔 올라오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커피가 완전히 스트레칭이 끝난 거니까 이때 추출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는 커피가 가지 않게끔 중앙을 지향해서 동전 500원 사이즈 정도로 물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추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자리에 물기가 사라질 무렵 다시 물을 부어 주실 거고, 이때 물을 붓더라도 이 가장자리가 위로 차오를 정도로 물을 많이 붓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드리퍼 내부의 수율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추출하는 환경 자체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해요. 하리오와는 다르게 칼리타 추출하시면서 도움될 만한 팁이 하나 더 있다면, 물을 부으실 때 물을 커피 위에 사뿐히 올려놓으신다라는 느낌으로 부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확산력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게 제일 좋고, 반대로 하리오는 물을 조금 더 과감하게 빠르게 많이 부으셔도 추출 결과값이 좋거든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 추출구 사이즈와 개수와도 관계가 있겠죠. 칼리타는 추출하는 구멍의 크기가 작고 대신 구멍이 3개가 있어서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는 확산력으로 의지해서 추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ml 정도의 커피를 추출을 했고, 추출 시간은 2분 4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출이 된 커피에 얼음을 넣어서 커피를 차갑게 칠링할 텐데요. 얼음이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음을 넣고 추출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과 바로 만나서 물이 훨씬 더 많이 희석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뜨거운 건 뜨거운 거대로 진하게 추출을 한 다음에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워질 정도까지만 얼음을 넣고 나중에 다시 아이스컵에 옮겨 담는 레시피를 선호해요. 이건 제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량의 얼음을 부으시면 커피가 차가워지고 얼음은 약간만 남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얼음이 들어가서 커피를 완전히 차갑게 식혀줄 정도가 되는 게 저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 칼리타라는 도구를 가지고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커피를 추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추출을 해보시고 좀 다르게 의문이 드시는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남겨서 의문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운드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